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용어들 없어요.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험사고. 자, 우리가 이제 보험사고라고 했을 때는 그냥 모든 사고를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보험계약에서 보상해 주기로 한 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험사고랍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에서 재보험사업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해요. 이거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 사고죠. 그러니까 이 사고에 대해서 다 보험금 주는 게 아니라 이 사고는 뭐다? 한마디로 보상하는 이제 손해에 해당하는 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사고는 이제 보통 우리가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이걸 대비하고자 보험에 가입하는 거지,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사고, 이런 것들은 면책이 되죠. 그럼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자, 사고율은 이제 얼마 사고 났냐니까 보세요. 보험 가입자 수분에 이거 이제 사고 수 하면 이제 사고율이 되는 거죠. 이거 이제 100분율로 하는 거죠. 자, 손해율입니다. 자, 이건 이제 좀 중요해요. 자, 손해율은요, 보험료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100분율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에 대한이란 말은, 보험료가, 분모로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이 분자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100분율이다 얘기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제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금은 많이 타가. 안 좋죠. 회사 입장에 적자를 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험사고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 손해율이 높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험금을 많이 타갔으니까. 손해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이게 손해율이 높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요? 보험료를,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험료를 증액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사고가 적어서 보험금을 적게 타면 이제 손해율이 낮아. 그럼 이렇게 손해율이 낮은 경우는 이제 보험료를 할인해 주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높으면 보험료 할증. 그래서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할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조금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이 손해율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서 배워요. 그래서 최근 5년 이내에 가입했다 그러면 그 보험료 이걸 다 이제 이렇게 다 누적돼서 더해서,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보험금도 타고 안 타고 또 타고 안 타고 막 그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손해율을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 피해율입니다. 보험금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 수량. 자, 여기서 보험금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 수량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도 나왔잖아요. 우리 보험금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보험금 계산할 때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이랬잖아요. 이게 보험금 공식이에요. 자기 부담 비율. 그러니까 보험금 계산을 위한, 이게 이제 보험금이니까 이 보험금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 수량, 이게 이제 피해율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공제한 그 금액이 이제 우리 보험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목에서는 이제 우리 2차 이 과목에서는 이제 이걸 구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피해 사실 확인해서 그 피해율에 따른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거 조사하는 게 우리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식물체 비율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작불능 조사라고 그래요. 자, 보통 우리가 농작물을 이때 파종을 합니다. 씨를 뿌려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농작물이 완전히 다 어때요? 쓸려갔어. 도저히 경작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경작불능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느 정도 되어야 경작불능이 되냐면, 이 식물체 피해가 보통 이제 65% 이상이 되면, 이 경우는 나머지를 수확해봤자 인건비가 더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경작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타게 되는데, 그럼 이때 이 식물체 피해가 어느 정도 나야 되냐? 65%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식물체 피해율은 뭐냐?
자, 고사한 식물체.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뭐예요? 보험 가입 식물체. 그러니까 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보험 이제 경작자라면 여기에서 이제 이게 보험 가입 면적인데 만일 이만큼이 다 어때? 죽었어요. 이게 한 80% 정도가. 그러면 나머지 20% 이걸 수확해봤자 뭐 한다? 인건비가 더 나온다는 얘기. 자, 그래서 전체 뭐야? 이 가입 면적에서 이 피해 면적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식물체 피해율이 되는데 이게 이제 65% 이상 돼서 나 더 이상 농사 안 지을래요 하고 포기하게 되면 이제 경작 불능보험금이 줍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게 이제 식물체 피해율입니다. 자, 전수조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피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자, 보험 가입금에 해당하는 농지란 말은 이것은 뭐냐,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지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농지에 우리가 피해 조사를 하는데, 이때 경작한 수확물을 모두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원래, 자, 10,000kg, 자, 이렇게 수확할 수 있고 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로 이제 수확기에 몽땅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0kg 이렇게 수확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가 손해가 났어요? 3,000kg 손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손해, 이걸 감수량, 이만큼을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수확을 했다는 것은 어때? 현장에서 다 한꺼번에 이제 가서 조사하는 거죠. 주로 이제 벼나 콩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전수조사는 한꺼번에 수확을 하잖아요. 보통 우리 벼 수확할 때 어때요? 띄엄띄엄 수확하는 게 아니라 콤바인으로 그냥 한꺼번에 쫙 하루에 다 수확하잖아요. 콩도 그렇듯이. 그런데 고추는 어때요? 우리 고추. 조금씩 익어가는 거에 따라 따져. 그러니까 하루에 다 수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하느냐? 표본조사합니다. 또 과수도 그래요. 과수 나무가 막 300주 이렇게 있어. 그럼 그 피해를 어떻게 다 조사해? 그래서 표본주를 선정해서 이렇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 보험에 가입한 농기인데 수확물의 어떤 특성이랄지 그 수확물의 어떤 성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뭐다? 일부를 이렇게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표본조사. 그래서 대부분 이제 표본조사입니다. 자, 이건 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용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재수사입니다. 자, 손해평가반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손해를 평가하러 가는데 보통 우리가 손해사정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이제 평가반을 구성을 하는데 이들이 이제 손해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해평가 결과를 보험 가입자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나는 피해가 한 30% 났는데, 한 50% 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 이 가입자가 보기에 나는 한 50% 정도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한 30%밖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네? 그럼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그래서 며칠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에 이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의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증빙하는 서류와 사진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가 다른 평가반을 구성해서 이때 평가했던 사람이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평가반을 구성해서 다시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재조사. 자, 이거 이제 이 과목에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검증조사는 뭐냐? 자, 손해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한번 검증을 해보는데 이 검증은요, 어때요? 그냥 전체 평가한 게 있으면 그 중에 조금 샘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조사는요, 재보험 사업자와 또 재보험 사업자인데 이 재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보험회사가 또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재보험이라는데 우리 농작물은 이 재보험 사업자가 누구냐면 정부입니다. 정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보험 사업자와 재보험 사업자가 하는 게 이제 검증조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 손해평가반들이 제대로 했는지 한번 검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을 중에 자, 이거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를 뭐라고 한다? 검증조사. 그러니까 재조사하고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확량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용어들이 많아요. 자, 수확량과 관련된 용어. 자, 뭐냐면 이거예요. 먼저 평년 수확량인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먼저 2회 때 출제가 되는데, 자, 뭐냐면 우리 농작물은 보험에 가입할 때 이렇게 해요. 올해 우리, 자, 농지에서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라고 예상을 하고 보험에 가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수확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작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파종을 하고 최종 수확하기 전까지 그 보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받겠다는 거니까 미리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지에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 예상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 그러면 얼마만큼 예상을 해서 가입을 할 거냐인데, 자, 가입용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그때는 뭐예요? 수확량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실제 수확량 조사한 게 있을 것이고, 만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조사를 해야 안 해요? 할 리가 없죠. 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손해평가반들이 가서 조사할 리가 없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표준 수확량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수확량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자, 누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 정도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딱 통계를 내놓은 수확량이 있어요. 자, 그걸 이제 표준 수확량으로 해.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역에서 수확할 수 있는 표준 수확량, 이걸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우리 농지에서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고 이제 보험에 가입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둘을 가지고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그러는데, 자, 이걸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한번 이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런 평년 수확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수확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 농지에서 이걸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일명 과거 수확량이라고 그래요. 과거 수확량.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다 통계를 내놓은 수확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수확량 조사를 했으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통계를 내고,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어떻게 한다? 그걸 평균 내서 보험에 가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곱하기 1-5분의 y.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b분의 c 해가지고 보정을 하는데, 또는 이제 이게 자 d분의 c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보정하는 거니까 이거 놔두고,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이 a가 이거 과거 수확량.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b가 뭐냐면 표준 수확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이 뭐냐면, 이 공식이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그럼 얘기하자면, 자,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풀어서 써봅니다. a 플러스 b-a 곱하기 이거. 자, b-a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자, b-a 곱하기 5분의 y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플러스 a 마이너스 a 없으니까 이거 b만 남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자, b 곱하기 5분의 y가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a 곱하기 5분의 y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b로 묶으면 1-5분의 y가 돼요. 그리고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가 되는데, 이제 이 y가 뭐냐면 이거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한 연도. 그럼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이거 실제로 조사를 했으니까 이게 A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자, 수확량 조사를 했으니까 실제 수확량 이걸 가지고 통계를 내고, 1-5분의 y란 말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연도잖아요. 그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곱하기가 빠졌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뭘로 한다?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이렇게 가중 평균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올해 우리 농지에서 이만큼 여전히 수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 수확량 자료를 통계를 가지고 올해도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뭐 한다? 기대되는 수확량. 그러니까 예상 수확량을 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올해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올해 우리 농지에서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예상한 그 양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또 해당 파트에서 공부하시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표준 수확량 방금 얘기했잖아요. 가입 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
그러니까 만일 사과를 예를 들자면 사과 자 부사 품목이 있어요. 수령이 만일 이게 3년생이라고 해봐요. 재배 방식이 이제 이걸 밀식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자 여기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인데 자 부사 품종에 대하여 3년짜리를 밀식 재배하면 이 한 주가 얼마만큼 수확을 할 수 있냐. 만일 한 15kg 수확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거를 100주가 있어요. 100주. 그러면 누가 이걸 키운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이 100주에서는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00kg 수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누가 과수 농사를 짓더라도 이 조건으로 키운다면 이 정도는 키울 수 있을 거라고 그 지역에 예상되는 이렇게 정해진 수확량을 갖다가 뭐라 한다? 표준 수확량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누가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럼 우리 과수원에서 키울 때는 어때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평균은 이 정도로 다 수확을 할 거다. 근데 우리 과수원은 내가 농사를 잘 지어서 17,000kg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농사가 안 돼서 12,000kg으로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다는 얘기예요. 자, 평년 착과량인데 원래 다 평년 수확량이란 말을 쓰는데 자, 우리가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라고 있어요. 자, 이들 품목은 평년 착과량이란 말을 써요. 평년 착과량. 이거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예상해서 보험 가입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착과량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입 수확량을 산정하는데 보통 평년 착과량의 100%를 그대로 가입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적과 종료 전에 보험 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자, 우리 과수원에서 자, 올해 자, 10,000kg 자,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가입해요. 이게 이제 평년 착과량이에요. 그런데 자, 적과를 끝내고 우리가 적과 후 착과량을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 7,000kg 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얼마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3,000kg. 그럼 이 3,000kg 줄인 게 뭐냐? 적과 종료하기 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 냉해 피해가 발생해서 냉해가 발생하면 꽃 수정이 안 돼. 수정이 안 되면 과실이 열매를 맺지 않아. 그래서 3,000kg 정도가 이렇게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감수량이라고 이렇게 줄어든 걸 감수량. 그래서 이 감수량을 산정했는데 기준이 되는 착과량이다.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걸 이제 실제로 적과 후 착과량인데 이거 얘기하는 이거 감수량을 산정하는데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평년 착과량. 자, 근데 나중에 과수 품목에서 다 공부할 거예요.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다 공부한 다음에 다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 그다음 자, 평년 착과수인데 이건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개수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가입 과중. 이걸 여기다가 곱하면 뭐가 된다? 착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에다가 뭘 곱한다? 무게.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하면 뭐가 된다? 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많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 말 그대로요.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입니다. 보험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아까 그랬잖아요. 평년 수확량. 올해 우리 농지에서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한다고 그랬죠. 이 예상되는 수확량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는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얼마?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100%다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50%, 80% 이렇게 일부만 가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입할 때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입 금액의 기준이 된다 그러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그래.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하냐면 보험 가입 금액은 방금 이렇게 가입 수확량 있잖아요. 이 가입 수확량에다 뭘 곱하냐? 가입 가격을 곱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보험 가입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농작물은 이렇게 가입합니다. 자, 이거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그다음 가입 과중. 자, 방금 얘기했잖아요.
가입 수확량에다가 뭐 할까? 한 개당 평균 무게.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할 때 아까 뭐라고 여기 보시면 돼. 보통 이렇게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하면 뭐라고요? 양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가입할 때 그 개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개수에다가 이 무게를 곱하면 이게 가입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개수에다가 무게를 곱한다 이러면 돼. 가입가죠. 네. 또 기준 착과수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개수에다가 뭘 곱해준다고요? 무게. 이렇게 무게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기준 수확량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기준 착과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이제, 자, 기준 수확량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과수원에서, 자, 10,000kg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적과후 착과량이 얼마냐? 7,000kg 밖에 안 돼. 그럼 3,000kg 줄었잖아요. 그럼 이 3,000kg 줄었는데 왜 줄었냐면 그 사이에 아까 냉해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그걸로 인해 줄인 거야. 재해가 있어가지고 이게 줄었구나. 그럼 만일 재해가 없었다면 이 3,000kg도 우리가 수확할 수 있었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0,000kg. 그러니까 이 7,000kg에다가 그 감수량 3,000kg 더한 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이것과 이제 같아지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걸 갖다가 기준 수확량이라고 그래. 그럼 원래 우리 과수에는 10,000kg 수확할 수 있는 과수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요. 그런데 아무런 재해도 없어. 아무런 재해도 없는데 7,000kg이 된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원래 우리 과수원은 7,000kg 밖에 열리지 않는데 10,000kg 너무 보험을 많이 가입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해야 돼. 그래서 원래 우리 과수원 얼마다? 7,000kg. 이때는 이제 이거 7,000kg이 되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기준 수확량. 그러니까 원래 우리 과수원은 이만큼밖에 수확할 수 없는데 괜히 많이 가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을 줄입니다. 감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을 갖다가 이제 기준 수확량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 다 우리 과수 품목 배울 때 다 나와요. 자, 적과후 착과수. 자, 우리가 적과후 착과수란 말이에요. 우리 적과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일명 속가내기라고 하는데, 우리 과수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과나 배 이런 과수 있잖아요. 해걸이라는 게 있어. 한 해는 많이 열렸다가 또 많이 열리면 지치잖아요, 나무가. 그 다음에는 적게 열려. 그러니까 이제 농가에서 이런 걸 막기 위하여 그 과실이 있어요. 과실에서 일정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과총이라고 하는데 열매가 너무 다 다닥다닥 많이 열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양분을 뺏기니까 과실이 크지도 않고 부딪혀서 손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한 개만 남겨두고 이걸 다 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양만 남기고 과실을 따버리는 걸 뭐라고 한다? 적과라고 한다. 일명 속가주기라고. 그렇게 다 속가를 한 다음에 달려있는 개수를 갖다가 적과후 착과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과나 배, 단감, 떫은감 이런 과수는요. 반드시 적과를 다 해야 돼요. 적과를. 그리고 여기 자연낙과라고 하는데 이제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요. 알아서 떨어져요. 우리 감나무 밑에 지나가면 많이 떨어진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떨어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적과를 끝낸 그리고 나머지 달려있는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착과수, 적과를 끝낸 다음 달려있는 개수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착과수니까 뭐겠어요? 여기다가 뭘 곱해준다고? 무게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량이 된다 그 말. 자, 감수과실수.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자, 이게 만약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수. 그러니까 자, 10,000kg 열릴 거야 라고 했는데 7,000kg 밖에 열리지 못했어요. 왜냐? 냉해가 피해가 발생해서. 그럼 여기서 얼마 줄였어요? 자, 3,000kg 줄였어요. 이 3,000kg 이걸 뭐 한다? 감수 과실. 이거 이제 개수니까 이거 개수로 하면 돼. 1만 개인데 이거 7,000개밖에 안 돼. 그래서 몇 개가 줄었다? 3,000개. 개수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줄어든 개수다. 감수 과실수. 여기다 무게 곱하면 뭐가 된다? 량. 그럼 이제 여기다 무게 곱하면 이제 3,000kg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년 결실수인데, 이건 OD 품목에서 쓰는 말이에요. OD. OD는요, 방금 우리 앞에서 그랬잖아요. 평년 수확량 그랬죠. 평년 수확량 대신에 OD는 평년 결실수란 말을 써요. OD 있잖아요. 뽕나무. 뽕나무는 그것을 우리가 수확량 조사하기 어려워요. 이제 물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가지에 몇 개가 달려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똑같아. 여기도 이제 평년 결실수, 자, 평년 수확량하고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가입년 직전 5년치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실제 결실수.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 평년 수확량에서는 실제 수확량.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뭐다? 아까 표준 수확량 그랬잖아요. 표준 결실수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졌어. 표현만 달라졌어요. 아까 평년 수확량하고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평년 결과 모지수인데 이것은 또 어디에 쓰는 말이야? 이건 복분자에서 쓰는 말이에요. 복분자. 그럼 같은 말이에요. 우리 평년 수확량을 여기서는 평년 결과 모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뭐다? 실제 결과 모지수. 이게 바로 실제 수확량.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다? 여기 어디야? 표준 결과 모지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 수확량, 표준 수확량 그 개념이에요. 자, 표현만 달라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말이 실은 이 밑에 왔어야 되는데 결과지가 뭐고 결과모지가 뭐냐면 이건 이제 복분자에서 쓰는 말인데 복분자는요 나무가 아니야. 나무가 아니라 폭이란 말 써요. 이렇게 이제 복분자가 이렇게 포기가 이렇게 이제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자 열매가 이렇게 맺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결과모지라고 그래. 그리고 이제 결과지는 실제로 열매가 맺는 가지다. 이걸 갖다가 결과지 이렇게 이걸 결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분자에서 쓰는 말입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감수량 중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거. 그럼 왜 하느냐? 여기 있잖아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해, 조세, 화재 이런 게 보상하는 재해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농사를 짓는 본인이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초 작업을 제대로 안 했다든가 비료 주는 거, 시비 작업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 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 이런 거 보상해 줄 필요가 없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때요? 피해량 계산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요, 안 시켜요? 포함 안 시켜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상 안 해준다 그 얘기. 보상 안 해준다. 그래서 미보상. 이것도 이제 중요한 개념이라 2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자, 2번. 그래서 여기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된 양입니다. 자, 생산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작물은 그거잖아요. 나 이만큼 수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수확해 보니까 수확량이 떨어졌어. 그럼 그 줄어든 거, 그 감수량만큼 보상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작물은요, 수확량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작물을 키우기 위해 들어간 비용 있잖아요. 그러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가 발생한 그 시점까지 들어간 뭐예요?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 네,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생산비라고 그래요. 생산비 보장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럼 생산비는 말 그대로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들어간 비용이에요. 생산비. 그럼 이런 생산비 같은 경우는요, 뭐 종묘비, 우리가 모종을 사는 비용 있잖아요. 그리고 비료비, 농약비, 영농 광열비. 이것은 이제 열을 낸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냉방시설, 난방시설 하면 전기세 들어가잖아요. 그 전기세라고 보시면 돼요. 수리비는 이거요. 물 숫자예요. 물을 이용하는 거. 우리가 농업용수 함부로 못 쓰죠. 그리고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 물을 이용하는 비용이고, 뭐 재료비. 소농구는 이제 그거예요. 뭐 호미, 낫 이런 거고, 대농구는 뭐냐면 이거 트랙터 같은 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해만 쓰면 이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영농시설 상각비란 말은 영농시설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감가상각을 얘기한다는 얘기고, 이게 수선비, 이게 이제 수선비고 여기는 물을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요금 임차료, 뭐 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할 수도 있으니까 위탁농림비인데 보통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거 경영비라고 그래요. 경영비 이렇게 보통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노동비, 자가 노동비, 이건 노동비, 이걸 갖다가 소위 이제 뭐라고, 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 용역비, 고정 자본 용역비, 토지 자본 용역비, 이거 이제 뭐예요? 자본. 그래서 이제 그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생산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에서 이제 뭘 보장해 주냐면 이 생산비 중에서도 보장이 되는 생산비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 토탈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를 차감한 거, 이걸 뺀 거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준비 작업을 합니다.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식 이제 옮겨서 심는데 어떤 경우냐, 고추 있잖아요, 고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종을 사야 돼. 모종을 사서 이렇게 옮겨 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모종을 사서 최종적으로 옮겨 심을 때까지 그 밭에 로타리 작업도 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또 이랑이나 뚝도 만들어야 되고 각종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준비기 생산비라고 그래요. 준비기 생산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확 개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확이 종료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 키우는 시기잖아요. 이때가. 키우는 시기를 이걸 갖다가 생장기 생산비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할 때 들어가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수확기. 자, 수확기 생산비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비용은 뭐냐면 자, 이 전체를 토탈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표준 생산비라고 그래요. 이걸 다 합쳐서. 그럼 이 전체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되는 생산비 이건 빼고 뭔만? 이거 두 개만 보장해 준다고 얘기해요. 왜냐? 자, 우리가 이건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것은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하니까 그 비용을 회수를 하는 거니까. 그 비용을 회수하니까 여기서는 그 비용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건 빼고 이때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보장해 줍니다. 이제 이거 생산비 보장 품목할 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자, 가입 가격입니다. 자,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 킬로그램당, 뭐든지 가격은 이제 우리가 킬로그램당 가격을 쓰는데요. 아까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가입 수확량에다가, 자, 가입 수확량에다가 바로 이 가입 가격. 이 가입 가격을 곱하면 이게 바로 뭐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할 때 쓰는 가격이 가입 가격. 그 다음에 표준 가격인데 이것도 이제 가입 가격이에요. 가입 가격인데 이제 특별히 표준 가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어떠냐면 농작물 중에서도 벼 같은 경우는 표준 가격이라는 말 써요. 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표준 가격이 이제 아마 벼 품목 배울 때 아는데 벼 같은 경우는 그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그 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이런 농가에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그것을 건조도 시키고 뭐 판매도 하고 이런 걸 다 하는데 이걸 RPC라고 그래. 일명 미국 종합처리량이라는 그러는데 그럼 이제 그 농협에서 이걸 수매를 하는데 5년치 최근 수매가 평균을 내요.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그 민간 RPC 이거 지수하고 또 반영을 해가지고 이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지역에서 생산한 그 벼 있잖아요. 5년치 가격을 통계를 내는 걸 말해요. 그걸 갖다가 이제 표준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 가격과 수확기 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이제 수입 보장이라고 있어요. 자, 수입 보장이 뭐냐면 내가 맨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자, 이거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가격을 기준 가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 얼마 했냐면 자, 3,000원. 자, 3,000원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수확기 때 수확을 해서 이걸 이제 말하자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가격이 2,000원으로 떨어졌어. 왜냐하면 농사가 이제 말하자면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농사가 잘 돼. 그럼 뭐예요? 공급량이 갑자기 많아져.
공급이 많으면 어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농가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장하는 걸 우리가 수익 감소 보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 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가격, 수확기는 그것을 수확해서 뭐 이제 도매 시장에 내놓았을 때 그때 가격을 수확기 가격 그래요. 자, 이것은 이제 수입 보장에서 쓰는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올림픽 평균과 농가 수치 비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수입 보장에서 쓰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이 기준 가격을 정할 때 그럼 어떻게 정하냐면요. 맨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가격을 최근 5년치, 자, 이 연도별인데 이때 5년치를 가지고 이제 가격을 정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5년치, 자, 그 물건에 보통 이제 상품과 중품이 있어요. 그 둘을 평균을 내요. 평균을. 그래서 5년치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은 제외한 나머지만 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래서 우리 올림픽 평균이란 말이 그거예요. 우리 올림픽 체조 같은 거 봐봐. 올림픽 체조 같으면 점수 매길 때 어떻게 심판진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감정이 개입되는 걸 막기 위하여 가장 높은 점수 준 사람과 가장 낮은 점수 준 사람은 이건 빼요. 그리고 나머지 심판이 책정한 그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이제 그걸로 등수를 자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5년치 가격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 중에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이 가격을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올림픽 평균 값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농가 수치 비율은 뭐냐? 자, 이제 농가에서 자, 수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도매 시장에 이제 팔려고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매 시장 가격에서 이제 유통비용을 제외한 농가가 실제로 손에 쥐는 그 가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치하는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보통 이제 한 80% 정도 이제 농가가 가져가요. 자, 도매 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농가가 손에 쥐는 거, 그걸 이제 농가 수치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수입 보장에서 쓰는 말들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 지났어요. 자, 나머지 간단해요, 이제. 자, 이제 재배 피해 형태 구분인데 이건 간단합니다. 자, 뭐냐면 꽃눈 분화란 말이 말 그대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꽃눈 분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과수나무에서 꽃이 피잖아요, 꽃눈이. 그러려면 영양 조건이나 기간이나 기온이나 일조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충족해야죠.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농작물이나 과수나 생육 조건을 충족해야 꽃도 피고 이제 이렇게 열매도 맺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충족했을 때 이제 말하자면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을 꽃눈 분화 그러고요. 자, 이것도 이제 괄호넣기 한번 나왔어요. 이랬대. 이거 괄호넣기 이렇게. 그러면 꽃눈 분화기라고 했을 때는 이 기는 어떤 한 시점을 가리켜요. 어떤 시점이냐면 과수원 전체에서 이런 꽃눈 분화가 어느 정도, 자, 50% 정도 진행됐을 때 이제 꽃눈 분화기라고 그러고요. 낙과는 당연히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이고 착과는 달려 있는 거고요. 적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과 해거리를 막기 위해서 한 해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따버리는 거. 이걸 적과, 일명보다 속가내기가 적과. 열과란 말은 자, 이게 찢을 열자, 열매가 찢어졌다 이 말인데 과실의 숙기에 자, 익어가는 시점에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온이 지속되면요,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건데 이게 어디서 많이 벌어지냐면 우리 포도 봐봐요. 포도 껍질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죠. 그게 열과. 그래서 수분을 많이 함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런 게 생깁니다. 이거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보험에 이제 가입하는데 우리가 보통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가 아니라 뭐다? 열매를 맺는 결과주 얘기하는 거다 그랬어요. 이거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자, 발화입니다. 발화는 뭐냐면 꽃눈이나 잎눈이 있잖아요. 이 잎편이 1에서 2mm 정도 밀려 나오는 거. 우리 봄철에 보면 막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얘기하네, 그거. 그게 이제 한 1에서 2mm 정도 이제 막 날리는 것을 이제 발화한다 그래요. 발화. 자,
그리고 이제 발화기라고 했을 때 시점인데 이때는요, 그 과수원 전체를 얘기해요. 그 과수원 전체에서 이런 발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50% 정도 진행됐어요. 대부분 다 50%. 신초란 말은 새로운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자란 새로운 가지가 발하니까 뭐예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 1에서 2mm 정도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고, 발화기라고 하는 것은 시점인데 어느다 과수원 어디에서? 그 과수원 전체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50% 정도 진행.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 이렇게 발화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꽃눈이 나와.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제 꽃이 피잖아요. 개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수분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수정이 돼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유과, 이제 이렇게 어린 열매가 맺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과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수확기는 이제 말 그대로요. 자, 그 농지에서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가 이제 우리 수확기고요. 이양도 잘 알 거예요. 우리 뭐를 옮겨 심는 거 있죠? 이양. 우리가 모내기 한다 그러잖아요. 주로 이제 기계로 많이 합니다. 뭐, 저기 뭐, 시골 이런 데는 이제 뭐 직접 손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직파란 말은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에 이제 물을 뺀 다음에 종자를 이렇게 직접 막 이렇게 뿌리는 거 있죠? 직접 손으로 이렇게 뿌리는 게 이제 직파. 요즘 직파 재배 많이 안 하죠. 다 이양 재배하죠. 기계 이양. 자, 종실비대기란 말은 종이, 자, 종자, 종자, 열매실. 그러니까 종자, 열매가 비대. 이제 점점 커진다 이 말이죠. 주로 이제 콩이나 팥, 이런 두류, 콩과 식물에서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콩이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꼬투리라고 그래요. 이 꼬투리 형성기를 갖다가 종실비대기인데 이 안에 이제 이 종실, 이거 종자 열매가 점점 커져가는 시기. 이걸 종실비대기. 출수는 벼 이삭이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이삭 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줄기 밖으로 나오는 걸 우리가 출수 그러고요. 출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 그 논 전체에서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여기는 70, 우리 대부분 다 얼마예요? 50% 여기. 그래서 외우기 쉽게 출수기 치읓이니까 뭐다? 70 이런 식으로. 자, 정식은 이제 모밭에서 이제 온상묘상이라고 하는데 모밭에서 이제 먼저 길러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정식, 이제 밭에, 이제 이거 봄밭이라고 그러는데 옮겨 심는 것을 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추모를 딱 키워서 그 다음에 이걸 옮겨서 이렇게 심는 걸 정식. 그래서 고추나 브로콜리 이런 것들은 다 모종을 사다가 옮겨 심어야 돼요. 그리고 씨를 그냥 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파종이라고 해요. 씨는. 그냥 씨를 뿌리는 건 파종인데 일부 품목들은 다 모종을 사서 옮겨 심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정식. 정식이는 정식 완료한 날이고, 자, 작기라고 하는 것은 작물의 생육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을 하거나 파종을 한 날로부터 최종적으로 수확을 종료할 때까지 기간이에요. 이제 파종을 해서 수확할 때까지 기간을 여기가 작기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작물은요, 기간이 짧아. 한 3개월, 4개월 그래요. 그래서 1년에 2번, 3번 이렇게 여러 번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1작기, 이걸 2작기, 이걸 3작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품목을 이렇게 1년에 여러 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자,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지에 파종한 씨 있잖아요. 농지에 파종한 씨. 자, 이 씨가 밖으로 싹이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 출현 그래요. 싹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출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싹이 나와야 보험에 가입되는 품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마늘 같은 경우가 이런 게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섯은 이제 종균을 접종하는데, 우리 버섯 있잖아요. 버섯은 이제 참나무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드릴로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종균을 뭐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종균 접종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이제 배지라고 있어요. 배지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약간 우리 메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톱밥으로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다 이제 영양분하고 이제 톱밥을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다도 마찬가지 이렇게 종균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버섯이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 종균 접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균 접종.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 과목에서 다루는 용어들은 지금 제가 안 하고 좀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보면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작물과 관련된
자, 용어의 정의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나머지 용어들은요, 우리가 이제 가축에 대해서 좀 남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뭐 시험에 다루진 않고요. 나중에 가축 파트 할 때, 가축 파트 할 때 제가 잠깐 다룬다든가, 아니면 그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이 용어들 다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루고 있으면 되니까 지금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자, 그래서 농작물 파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타 보험 용어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안 봐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가 정말 생소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용어를 접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이제 본문 내용에서 이런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 나갑니다. 그러면 이 본문 내용을 배워 나가면 이 용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처음 할 때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제 이것을 또 미루고 나중에 하다 보면 또 못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일부러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이거 왜 안 해요? 왜 불안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자, 우리 처음 오시는 분도 이렇게 부담 안 가져서 됩니다. 참고로 최근에 출제 경향은 조금 떨어지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한번 점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자, 이 정도만. 자,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자, 거기 처음부터 들어가니까 실질적인 공부는 이제 다음 주 처음부터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때? 영어 많이 어려워요? 거기가 좀, 근데 그거 다 배워,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어, 그거. 우리 본문 내용에서 다 배워요. 그럼 다 이해가 돼요. 좀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도 그래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왜냐면 우리 인강 듣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인강 듣는 수험생들이 뭐 재수생, 삼수생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왜 이거 안 해줍니까?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해야 되니까 이래. 근데 우리 처음 하시는 분은 진짜 말 그대로 신경 안 써도 돼. 오늘은 그냥 가볍게 그냥. 이거 다 한다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한다니까 이거. 이거 다 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안 해도 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거 안 했어. 안 했더니 왜 안 해주냐고 또 그래.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아니, 용어 내용에 다 있다니까. 그 본문 내용에 다 있다니까.